얼마든지 그거 먹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정하겠어.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근데 그건 좀 이러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미 들어갔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두 번 얘기하다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러면 이걸 먹으러 가자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선택해 주면은 여러분들 가끔씩 질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먹으러 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더 직접적인 거죠. 그리고 야 이거 맛있대. 오늘은 이거 꼭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여자친구가 먹고 싶은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가거나 아니면은 잘 못 정한다. 그리고 뭐든지 좋아한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만 알면 돼요. 저는 여자친구가 뭘 못 먹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뭔지만 알면 그것만 안 가면 되잖아.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2차 질문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조선소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막상 가서 일을 하면 몸이 힘들고 아파가지고 조선소를 그만뒀어요. 근데 다시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일을 도전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델사한테 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게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 꿈이랑 맞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어요. 조선소 일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몸이 힘들고 아픈 게 이제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델사 형은 조선소 일 하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요. 재밌는 일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재미난 일을 이 시대에 찾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재미난 일을,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을 막상 지속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델사가 만약에 이 조선소 하는 일이 정말로 즐거운 일이라면 일단 델사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몸이 힘들고 아파, 그거는 문제가 좀 돼요. 그러면 몸이 힘들고 아픈 거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다시 도전하는 거 나는 극찬성이에요. 그러면 몸이 힘들고 아프지 않게 체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정말로 면역력을 기르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케어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모르겠어. 델사 우리가 얼평할 때 사진을 보면은 델사가 키는 크고 한데 조금 뭐랄까 왜소해 보여요. 그런데 조금 몸도 만들고 조금 뭐랄까 이런 아프고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충을 하는데 조금 시간을 투자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노동직이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골병이 들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조선소 일 중에 어떤 파트인지 혹시 여쭤볼 수 있나 라고 했는데, 델사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체력 단련을 해도 골병이 드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삼촌 같은 경우에도 이 노동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지금도 나이가 있는데 되게 튼튼하세요. 근데 오히려 나는 그런 노동일을 하는 아닌데, 근데 이 방송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나는 방송을 하고 나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된 케이스야. 왜냐면 너무나 에너지도 많이 쏟고 잠도 많이 쏟아지고 잠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정말로 계속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체력이 진짜로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델사야, 이거는 나는 정말로 아주 좋은 질문이었는데 간단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원래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요
어떤 답을 내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냥 그 시작만을 터주는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질문에는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델사가 일단 좋아해. 그리고 지금 그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을 찾는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보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의 과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잘하는 거. 이 세 가지의 원이 있어요. 세 가지의 원이 있는데 이 교집합의 일을 찾는 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1%를 찾아내는 방법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거.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학생 때에는 그거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시가 앞에 닥쳐오고요. 엄마 아빠 크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은 그렇게 나를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를 분석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 하는 거는 그건 나의 꿈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가수로서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가수로서의 재질이 정말로 충분한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가수로 데뷔할 만큼의 그런 뭐랄까 재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수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노래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히 여러분들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래를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이에요. 가수가 되려면 기본이에요. 그런데 가수가 되는 거는 노래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저희 연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준아, 연기력은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프로 세계에 나가면 연기는 다 잘해.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잘하는 거를 걱정하면 절대로 프로 세계에서는 승산이 없어. 프로 세계에서는 연기 그 외의 것,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진짜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은 연기가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들이야 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직접 진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연기력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도 많아서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소통하고 같이 함께 가고 상생하고 공존하는 게 그게 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해야 될 실질적인 고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딩이들, 중딩이들은 아직까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회에 나가기 전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원초적인 고민과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것 뭔지 쭉 적어놓고, 내가 지금 나의 성적과 나의 성격과 그 다음에 나의 인성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가정의 배경과 그 다음에 지금 나의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뭘지를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는 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리스트로 쫙 적어가지고 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적어놓으면요, 여러분들 달라요. 실제로 여러분들 적어놓으면 보여요, 한눈에. 그러면 교집합이 보인다니까. 나 이거 잘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에 이런 것도 있네? 그런데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걸로 같이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현실은 물론 그거를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올가매지만 중점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그 세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학교 생활도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정성이 없이 말하는 이기적인 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런지요?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뭐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아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를 물어보는데, 자, 저는 항상 이걸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박수도 같이 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진정성이 없이 말하는 이기적인 아들이라는 얘기는 엄마 아빠한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고민 상담할 때는 아이들 편을 들고요, 아이들이 고민 상담을 할 때는 저는 부모님 편을 들어요. 왜냐면 서로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한테 솔직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얘기를 해도 안 먹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정말로 진정성 있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먼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 방향성이. 자, 여러분들, 저는 유태인들의 교육, 유태인들의 상술이라는 책들을 저는 많이 읽어왔는데요. 지금 세계의 99%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1%의 유태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요,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요, 세계의 모든 금융과 이런 것들을 다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틀려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부모 자신들이 만약에 그걸 할 수 없으면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만남을 아이들한테 갖다 붙이는 것까지가 부모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부모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20세기의 사람들이야. 근데 21세기의 문화, 우리 아들, 딸들의 문화를 배워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얘기하고 말하는 방식을 배워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안 되면 아이들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역시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거를 노력하기를 바라는 만큼 부모 역시도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언어는 뭔지, 우리 아이들만의 문화는 뭔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아들한테 어떠한 진정성이 없이 말하는 이기적인 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런지 얘기했는데, 어떤 진정성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원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는 지금 뭘 답답해하고 그 아이는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잘 봐보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아들의 관심사를 내가 터치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굉장히 팅팅대고 친친대더라도요, 아이는 아이예요. 마음 문이 열려지면은 인간의 본성, 그 나이의 본성이 나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동심을 터치할 수 있는 거는 엄마 아빠의 진정성이 먼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그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원하고 하는 대화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마음문을 열었을 때 상상 초월하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셨죠? 너무 우리 부모님만 몰아친 것 같은데, 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질문했으면 전 똑같이 얘기해요. 니네 엄마가 원하는 걸 니가 말이야, 조금 생각을 해봐. 니네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니가 좀 노력을 해봐 임마. 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일단 부모님이 질문을 해주신 거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취생을 위한 요리 팁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자취생을 위한 요리 팁은 간단해요. 저는요, 자취생이라도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가 혼자 유학에서 요리를 해 먹을 때도요, 황제처럼 항상 손님이 왔을 때쯤 저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고급지게 데펴고 정말 맛있게, 그리고 정말로 이게 누가 와도 먹고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클래스 있게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리 팁이라고 한다면 일단 네 자신이 황제라는 걸 잊지 말아라요. 내가 자취생이라고 하면은 그냥 밥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 스팸 하나를 사더라도 계란에 한번 묻혀가지고 스팸을 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팸 그냥 굽지 말고 계란물에 한번 적셔가지고 구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1,000원짜리 콩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콩이라도 뿌려가지고 잡곡밥을 먹어라. 그리고 이왕이면 웰빙 하나 추가해라. 인스턴트만 먹지 말고 나물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언제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날에 제가 쿡방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요리를 잘하는 방법은 그냥 금요일날 저희 컨텐츠를 보시면 요리 팁들을 제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 구아준을 검색하시면 제가 요리를 했던 그런 동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요리 팁은 얻어 가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질문에 제가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을 때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자취생들이요 클래스 있게, 우리는 사회의 소외층이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거죠. 미래의 주역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클래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한 이 밥상을 한번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좀 샜는데, 딴 데로 세긴 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attitude. 자세요, 자세. 나는 자취생이지만 클래스 있는 자취생이다 라는 게 이 음식에도 정성이 깃들어질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요, 덜 떨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절대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불변의 법칙은 뭐냐면요,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시험 떨려 죽겠어요, 진짜 이거 시험을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보면요, 대부분 시험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도 두 가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해줬던 얘기예요. 하준아, 시험은 네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건 보상이야, 임마. 어? 네가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거를 증명해냄으로써 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거야.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최고의 시험거리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항상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사실 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표할 때 항상 떠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몇 번이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 우리 다 스마트폰 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내가 동영상을 찍고 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실제 사람들 앞에서 해보는 거예요. 나 혼자 거울로 계속 읊조리면서 진짜 뭔가를 암기하듯이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프레젠테이션도 해보고 스피치도 해보면서 실제적인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논리로 설득하고 스토리로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presidential debate,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대통령 연설, 대통령 토론회 있죠. 대국민 토론회.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미국의 대통령 토론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유튜브 가면 이렇게 자막 올라가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대통령 토론회의 문화를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스피치를 한다. 그러면 스피치를 어떻게 쓰느냐가 논리적으로 쓰는 거겠죠.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흐름이 유하게 잘 흘러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거는 스토리예요. 스토리로 공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진정성을 어떻게 담아서 전달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근데 결국에는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훈련들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질문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인 방송국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또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전 컨설팅 상담도 구하준, 유튜브에 구하준을 검색하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추천 즐겨찾기 한번 매일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